인구 감소, 이제는 정말 심각한 국가적 위기라고 하죠. 그런데 이 거대한 문제에 맞서기 위해 대한민국이 좀 의외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외국인 유학생인데요. 오늘은 데이터를 통해 사라져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이 흥미로운 전략을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학생이 나라를 구한다? 언뜻 들으면 정말 대담한 질문 같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이 질문을 아주 진지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소멸이라는 현상 때문인데요. 말 그대로 젊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다 빠져나가면서 어떤 지역들은 지도에서 아예 지워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좀 봐야겠죠? 아시다시피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처럼 고령화도 심각한데요. 거기에 더해서 수도권 집중이라는 아주 독특한 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과 돈, 기회가 마치 블랙홀처럼 수도권으로 전부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문제의 핵심이 확 보이죠? 전체 인구의 50.7%가 수도권에 사는 것도 정말 대단한 집중인데 외국인 유학생은 무려 57.9%, 거의 60%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하게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해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학생을 다르게 보자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공부하러 온 손님 정도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인구 소멸로 위기에 처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핵심 자원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완전히 관점의 전환이죠. 이 슬라이드는 유학생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성장 로드맵 같은 건데요. 처음에는 등록금을 내는 교육 소비자로 시작해서 지역에서 돈을 쓰면서 활기를 더하는 공동체 구성원이 되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졸업 후에 지역의 부족한 일자리를 채워주는 똑똑한 미래의 노동 인력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 멋진 계획에 아주 큰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인재가 될 수 있는 유학생들이 정작 사람이 가장 필요한 인구 감소 지역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필요한 곳에 정작 그 해결책이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여기 숫자를 직접 한번 보시죠. 수도권에 거의 58%가 몰려있는 동안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에는요. 고작 2.8%의 유학생만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지방의 구원투수가 될 수도 있었던 유학생들이 지금은 오히려 수도권만 더 붐비게 만들고 있는 셈이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국적별로 선호하는 지역이 다르다는 건데요. 데이터를 보니까요. 국적별로 선호하는 지역이 뚜렷하게 갈려요. 중국이나 일본, 미국 학생들은 압도적으로 수도권을 좋아하는데요. 반면에 베트남이나 중앙아시아 학생들은 이미 지방에 있는 대학에 많이 와 있다는 거죠. 이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나라의 유학생들에게 더 집중해야 할지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인재 유치 전쟁을 먼저 시작한 다른 나라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분명히 배울 점이 있을 겁니다. 자, 먼저 호주입니다. 호주가 잘하는 건 바로 예측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도 몇 년간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딱 만들어 주니까 유학생 입장에서는 여기서 공부하면 졸업 후에 이런 길로 갈 수 있겠구나 하고 미리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독일은 아예 생각이 다릅니다. 법으로 유학생을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미래의 노동자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도 더 쉽게 하고 졸업 후에도 일자리를 찾을 기회가 훨씬 넓어지는 아주 적극적인 정책을 펴는 겁니다. 대만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니까 바로 그 분야 학생들을 데려오자, 이런 식이에요. 대학이랑 기업이 처음부터 손을 잡고 맞춤형 인재를 키우는 거죠. 진짜 인재 파이프라인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나라들 사례를 보니까 좀 힌트가 보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억지로 붙잡는 게 아니에요. 수도권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지방에 잘 설계된 사다리를 하나 놓아주자는 겁니다. 이 사다리라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데요. 그냥 막연하게 지방에 남아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단계별로 길을 만들어 줄게요 하는 약속인 셈이죠. 그 사다리의 발판 하나하나가 바로 구체적인 정책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그 사다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발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자리, 인턴십처럼 실질적인 경험을 쌓게 해주는 거고요. 둘째는 비자, 지역에서 일하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게 보장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가야만 제대로 된 사다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이 데이터가 정확히 보여줍니다. 실제 전북 지역 유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하냐는 질문에 무려 78%가 인턴십 기회라고 답했어요. 괜찮은 월급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사다리의 첫 번째 발판, 즉 직접 해보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부와 지역사회는 이제 열심히 사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과연 유학생들은 수도권이라는 저 강력한 자석의 힘을 이겨내고 기꺼이 그 사다리를 오르는 선택을 하게 될까요? 어쩌면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 모습이 바로 이 선택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